여러분 혹시 오렌지 좋아하세요? 저는 과일 중에서도 오렌지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생각보다 먹기 편하고 맛도 달콤해서 식사 후에 자주 즐겨 먹습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오렌지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비타민C는 물론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엽산, 칼슘, 칼륨 등이 풍부하지요. 오렌지는 하루에 2개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채울 만큼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과일이랍니다. 이러한 오렌지가 피로 해소와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 안면 홍조에도 매우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오렌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는 비타민 P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P는 비타민 C를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하여 열이나 산화 등에 의해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나면 과육의 껍질에 하얀 섬유질이 붙어 있는데요. 바로 이 하얀 부분에 비타민 P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답니다. 이 덕분에 비타민 C 기능이 더욱 촉진되고 효과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타민 P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정돈해줌으로써 안면 홍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오렌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렌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렌지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오렌지 주스와 빵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보통 아침 식사로 오렌지 주스와 빵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오렌지 주스와 빵은 궁합이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니랍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섭취하면 침 속에 들어있는 프티알린 성분이 1차적으로 빵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프티알린 성분은 산성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티알린 성분이 오렌지 주스와 같은 산성식품을 만나면 효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 소화가 지연되고 신체는 각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렌지 주스와 빵을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는 음식에 포함된 영양성분 분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소화와 건강한 신체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오렌지 주스처럼 신맛이 나는 음료보다 다른 음료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렌지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빈속에 마시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를 빈속에 마시면 위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성 성분이 많은 오렌지 주스는 위에 속쓰림을 비롯하여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위장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위염이 자주 생기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 빈속에 오렌지 주스는 정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식사 후에 마시거나 아니면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는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매일 하루 한 잔을 마시면 당뇨병 위험이 평균 18%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과일 주스에는 생과일과 다르게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를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이 침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약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과 오렌지 또는 오렌지 주스 섭취 간에는 최소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렌지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새콤한 오렌지를 먹고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 정말 맛있는데요. 왠지 우유 속 칼슘과 오렌지에 가득한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음식은 소화에 그리 좋지 못한 조합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료입니다. 그러나 우유의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이 산과 만나면 서로 엉기면서 응고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처럼 신맛이 나는 과일을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덩어리가 되고 위산을 만나 또 응고되어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지면서 위와 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소화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에 좋지 않은 음식 조합을 많이 먹게 되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 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렌지를 드실 때는 우유 대신 물이나 다른 음료를 선택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렌지와 환상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렌지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오렌지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피로 예방과 운동 능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글리코겐 효과 때문인데요. 글리코겐이란 운동에 필요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근육과 간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게 저장된 다당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한 뒤 구연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전분질이 풍부하고 오렌지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두 글리코겐 합성과 저장에 매우 적합한 과일이죠. 따라서 오렌지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운동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특히 무리한 운동이나 등산같이 체력 소모가 심한 활동을 할 때 오렌지와 바나나를 미리 섭취하면 글리코겐 로딩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 현상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나나와 오렌지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과일이랍니다.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될 정도로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따라서 오렌지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여줌으로써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렌지와 견과류를 함께 드신다면 견과류의 고소함과 오렌지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건강 간식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음식 중 하나인 항암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무려 2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칼륨이 100g당 무려 370mg이나 들어있으며 빈혈을 예방하는 엽산과 당뇨병 환자에게 더없이 중요한 크롬이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는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즐겨 드시면 폐암, 위암, 자궁암 등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답니다. 게다가 설포라판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된 독성 단백질을 제거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죠. 이러한 브로콜리를 오렌지와 함께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칼슘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칼슘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며 뼈 건강을 비롯해 근육 건강과 혈액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브로콜리의 풍부한 칼슘 성분이 오렌지에 함유된 비타민C와 만나면 체내에서 그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브로콜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장이나 샐러드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끓는 물에 데친 브로콜리를 오렌지와 같이 갈아서 마시거나 아니면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드신 후에 후식으로 오렌지를 먹는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먼저 오렌지를 빵과 함께 드시거나 빈속에 드시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 못합니다. 또 고지혈증 치료제나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오렌지나 오렌지 주스를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렌지는 우유와 함께 드시지 말고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바나나와 견과류 그리고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전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을 부추와 함께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이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 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로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온몸이 찌뿌둥하니 팔, 다리, 몸 근육에 피로감이 있던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작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에 으뜸가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꼭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때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갖고 있는 콩과 두부가 정말 좋습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과 간장도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꼭 살짝 곁들여 맛과 해독 효능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은 물론이고 특히 콩나물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요. 회식 다음날 숙취 해결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숙취의 주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숙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메티오닌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간 손상을 막아줌과 더불어 간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분과 결합하게 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장에 묵어있던 숙변이 시원하게 배출되게 유도해줍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 단백질, 철분 또한 가득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적혈구 수치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및 비타민C 성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주어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레시틴 성분은 뇌 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기억력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기억력 상승인지 능력 상승을 통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콩나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 칼슘의 형성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옥살산 칼슘이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신장 결석은 작은 결정체가 신장에 쌓여 형성된 것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은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함유 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는 것보다는 각각 다른 시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옥살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일부가 제거되므로 결석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철분은 인체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토마토를 먹기 전 최소 12시간의 시간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죠.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으며 콩나물 역시 고이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로, 체중 증가, 우울증, 추위에 민감해지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해조류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양배추를 데치거나 요리하여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줄어들어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서로 보완 작용을 하여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이는 콩나물의 비타민 B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콩나물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과 콩나물의 조합은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비빔밥이나 미국의 샐러드에서는 당근과 콩나물이 자주 사용되며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매우 풍부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C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와 콩나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브로콜리와 콩나물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 요리인 나물무침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나물무침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해 섭취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건강에 큰 이점을 줍니다. 특히 빈혈 예방을 위해 비타민C와 철분이 함께 작용하는 이 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비타민C는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돕고 두 채소 모두의 항산화 특성은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와 콩나물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인데요. 색상이 화려한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잡채나 중국의 볶음 요리에서는 파프리카와 콩나물이 자주 함께 사용되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조합을 이룹니다. 오늘은 오렌지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돋보기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돋보기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